안녕하십니까. 착한 집짓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택은 89.25제곱미터 27평 모던 스타일의 전원주택입니다. 간단하게 건축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공법은 경량목구조 패널라이징 공법입니다. 건축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량목구조는 알겠는데 패널라이징 공법은 약간 생소하다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패널라이징 공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재는 일반 목조주택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골조를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만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기초공사를 하고 공장에서는 골조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 공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면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어서 여러 업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장에서 벽체를 만들다 보니 현장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결정적으로 기초의 수평이 맞지 않으면 벽체 간에 틈이 벌어져 기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술적으로 자신이 없는 업체는 채용하기 부담스러운 공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 스타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던 스타일이고요. 외장재는 세라믹 사이딩 그리고 데크를 현무암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붕은 이중 그림자 싱글 그리고 창호는 발코니 전용 창, 이중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 단층 구조이고요. 면적은 89.25제곱미터 27평입니다. 그리고 다락 면적 14.87제곱미터 4.5평으로 구성된 주택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택의 건축주님은 조금 젊은 나이에 주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결혼을 하시고 아기를 낳다 보니 우리 아기가 조금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전원주택을 짓게 되셨다고 합니다. 본 건축주님께서도 여러 공법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건축주님 기준에서는 목조 공법이 제일 장점이 많았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있다 보니 유해물질이 적은 공법을 찾고 있었는데 나무로 집을 짓는 목조 공법이 제일 안전해 보이셨다고 합니다. 골 자재가 나무이다 보니 다른 공법에 비해 유해물질도 덜할 것 같았고 두 번째로 나무의 특성상 열 전도율이 낮아서 단열 성능도 확보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공정대로 잘만 지으면 수명도 그렇게 짧지 않은 공법이기 때문에 목조 공법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포인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외부가 살짝 노멀해서 크게 짚어드릴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부분 짚어드리자면 현관문 옆에 작은 화단입니다. 보통 주택의 화단은 마당을 많이 활용하는데 본주택에서는 식물을 좋아하시는 건축주님의 아이디어로 현관문 옆에 포인트로 화단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주님이 취향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다 보니 남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이 집만의 독특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부보다 실내는 그래도 짚어드릴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입구 신발장의 금색 타일입니다. 보시기에는 건축주님의 취향이 독특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장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마 건축주님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발장 바닥은 밝은 색보다 어두운 색 그리고 다양한 컬러가 조합된 타일로 마무리할 경우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사한 걸 좋아하셔서 밝은 타일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되면 바닥에 흙이 조금만 묻어도 티가 확 나기 때문에 관리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좀 별로 신경을 안 쓴다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타일을 고르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실의 오픈 천장입니다. 본 주택의 규모가 27평의 소형 주택인데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을 구성하려다 보니 상대적으로 거실의 면적을 조금 손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답답할 수 있었던 거실에 오픈 천장을 적용해 숨통을 틔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좁은 면적의 거실에 오픈 천장을 적용하면 공중으로 시선을 분산시켜 답답함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락의 활용입니다. 다락은 생활 패턴에 따라 많은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공간으로 또는 개인적인 공간 또는 수납의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주택은 그중 수납의 공간으로 지금은 활용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둔 3인 가족이다 보니 생활에 필요한 용품이 많고 그 용품들을 생활 공간에 쌓아두기에는 비효율적이라 다락을 만들어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추억의 공간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에 따라 다락이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신데 아쉬운 마음에 일단 다락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활용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락도 별도의 옵션으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실 때 그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주님께서 예비 건축주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집을 지으면서 실수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황당한 실수가 있어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집을 짓기 전 대지 크기와 건폐율만 알아보고 시공사를 만나 설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 단계에서 땅의 일부분을 도로로 편입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대지 면적과 건폐율이 달라져 설계를 고쳐야 했습니다. 만약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하셨다면 제일 먼저 근처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셔서 그 땅에 대해 정확히 조사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집을 짓다 보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진 업체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부디 좋은 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집을 지으시기 기원드립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